반갑습니다. 구형이 아닙니다. 신형 이입니다. 여러분, 제 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 인간은 왜 내 눈을 보라고 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편안히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시는 민주시민들이시군요. 그러시죠? 네, 그러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깜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횃불과 소세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편안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횃불을 선택하셨는데요. 횃불을 선택하신 분들께서는 자유를 사랑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쪽에 계신 분들께서도 그래, 맞아 라고 하시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횃불은 미쿡 아시죠? 예,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바로 그 횃불인데요. 이 횃불은 자유의 빛을 상징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자유와 관련이 있겠죠? 예, 횃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자유를 갈망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소세지를 선택하신 분들을 볼까요? 예, 소세지를 선택하신 당신은 자유를 싫어하시는군요. 억압에 더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세지 하면 떠오르는 국가 어디일까요? 네, 제가 독일을 꼽고 싶은데요. 독일 소세지가 맛있더라고요. 독일에서도 특히 이 지역에서 나온 소세지가 유명합니다. 뉘렌베르크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소세지를 먹지 않고서는 소세지를 논하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니 진짜 맛이 끝내줘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뉘렌베르크에서 독재자의 채취가 느껴지는데요. 재밌게 말씀드리기 위해 상관관계로 엮어봤는데요. 사실 횃불과 자유, 소세지와 억압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도자의 탄생과 민주시민의 역할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도자의 탄생에 민주시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분들은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미국과 소세지로 유명한 독일의 지도자 두 분입니다. 미국은 자유를 사랑하는 지도자, 반대로 독일은 사상 최악의 지도자. 누군지 감이 잡히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에이브레엄 링컨 대통령과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두 지도자들 사이에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사실, 두 지도자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도전하는 청춘이었다는 점. 22살 때 집을 떠난 링컨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뱃사공, 가게점원, 장사, 측량기사 등의 일을 했죠. 20살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했던 링컨은 한때 그가 점원으로 있던 방앗간과 상점을 인수하기도 했죠. 하지만 곧 빚만 지고 파산했습니다. 그 당시엔 파산한 자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만 하면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는데 링컨은 그러지 않았죠. 지역에 남아 우체부며 울타리 만드는 일 등을 하고 빚을 갚았죠. 히틀러도 보겠습니다. 어릴 적 히틀러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요. 서프라이즈! 놀랍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19살에 오스트리아 빈의 미술학교에 2번 지원했지만
모두 낙방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엽서의 그림을 그대로 다시 그려 상인에게 되파는 일을 했죠. 2014년에 히틀러의 수채화 작품이 경매에 나왔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낙찰 금액이 무려 13만 유로, 우리 돈 1억 8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만약 그때 미술학교를 입학했었다면 어땠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둘째, 명연설가였다는 점. 링컨 대통령은 뛰어난 연설가였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손꼽히는 1863년 남북전쟁 당시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 밖의 여러 연설들도 청중을 사로잡았죠. 특히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그 유명한 문구 아시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주권, 국민자치, 국민복지를 가리키는 말로 민주주의를 정해야 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구이기도 하죠. 히틀러도 연설을 잘 했는데요. 히틀러에게는 명연설가라기보다는 선동가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히틀러는 변화를 갈망하는 수많은 독일인들을 사로잡는 강력하고 매혹적인 연설을 했죠. 그는 어렵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과 새로운 독일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나치는 실업자, 청년들 그리고 중하류층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우리도 누군가 연설을 할 때 잘 가려들어야겠습니다. 셋째, 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점. 링컨은 1860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약 40%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민주적이고 훌륭한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그러자 노예 해방을 반대한 남부는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에 반대하여 7개의 남부주가 연방을 탈퇴했습니다. 연방을 탈퇴한 7개 주는 1861년 2월 남부동맹을 결성하는데요. 심지어 남부동맹에서 대통령까지 탄생합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남부와 북부로 분리되어 2개의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1861년 4월 남북전쟁이 시작됩니다. 4년간의 남북전쟁은 결국 북부의 승리로 끝이 나고 그 결과 수많은 노예들이 자유를 얻고 미국은 연방을 지켜냈죠. 히틀러도 선거로 당선되었다고? 1934년 히틀러는 국민투표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929년 경제 대공황으로 기업들이 도산하고 살아나던 독일 경제는 실업자 수가 6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큰 타격을 입습니다. 독일 대통령 힌덴부르크는 경제와 정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1933년 1월에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좌파 세력 반대파를 탄압하죠. 기존 바이마르 공화국의 무능함을 강조하여 인기를 모은 뒤 1933년 7월 일당 독재 체제의 기틀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4년 8월에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죽자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총리가 대통령의 지위까지 겸하게 되었고 총통으로 불리게 되었죠. 히틀러의 경우 뭔가 찜찜한 선거였지만 쿠데타로 된 것은 아니었네요. 그럼 히틀러가 독재자로 군림하기 이전에 독일의 상황을 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인데요. 이는 1919년에서 1933년까지의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의 제1조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은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했습니다. 이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독일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헌법인
바이마르 헌법을 보유하고 있었죠. 독일인들은 가장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바이마르 헌법이 얼마나 선진적이었냐 하면 당시 웬만한 서방 나라에서 여성에겐 투표권이 없었으나 바이마르 헌법은 여성의 투표권과 참정권을 보장했죠. 게다가 이런 선진화된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은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몰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 지도자의 불편한 진실, 세 가지 공통점을 봤는데요. 링컨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미국 시민들에게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시민들은 10중 8구 에이브러햄 링컨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1989년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을 조사한 결과 16대 대통령인 링컨이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링컨은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죠. 그는 9문장의 짧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자유란 단어를 2번, 평등이란 단어를 1번 언급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1963년의 일이 아니고요. 1863년의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개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하던 조선시대였습니다. 비교가 되죠? 독일에서는 최악의 독재자인 히틀러가 탄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 히틀러는 무력이나 쿠데타로 권력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죠. 민주적인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일 국민들은 독재자를 지지하였던 것일까요? 이것은 민주주의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민주적인 지도자가 나오란 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순탄치 않은 그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자유와 독재의 상징 링컨과 히틀러, 이 두 명이 동시에 지도자 후보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민주적인 지도자와 독재자의 탄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민주시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지도자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깨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민주시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민주주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민주시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도 배워야겠죠. 이런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 교육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참여 과정에서 스스로 깨우쳐 터득한 사람만이 민주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헬조선 아니죠. 행복한 대한민국 맞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원하시죠? 이런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시민 교육으로 참다운 민주시민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면 됩니다. 진짜로 당연하죠.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헬조선이 아닌 살기 좋은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이 우리 곁으로 좀 더 다가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지도자의 탄생과 민주시민의 역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